서울 남대문 시장의 밤은 언제나 살아있었다. 포장마차에서 나는 김밥과 떡볶이의 향기,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속에서 민재는 홀로 서 있었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듯한 눈빛으로. 그는 22살.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졸업장과 함께 빛나지 않았다. 가족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그리고 그 답은 늘 가슴 깊은 곳에서 속삭였지만, 그는 그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날 밤, 민재는 시장의 좁은 골목을 걷다 우연히 한 포장마차 앞에 멈췄다. 그곳에서 태연을 만났다. 태연은 25.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돕는 청년이었다. 땀에 젖은 셔츠, 단단한 팔뚝,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눈빛. 태연은 민재가 떡볶이를 집어들자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와보는 거지. 이 골목은 좀 헷갈리니까 조심해.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 목소리에 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대화는 민재의 가슴에 불씨를 던졌다. 태연은 시장의 소란 속에서도 유난히 빛났다. 민재는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웃고 있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제 그 떡볶이 맛있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어묵 어때? 내가 사줄게.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민재는 매일 밤 시장으로 향했고, 태연은 그를 기다리듯 포장마차 근처에 머물렀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태연은 민재에게 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재는 태연에게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자신이 태연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그는 태연의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러나 1998년의 한국에서 그런 감정은 말하지 못할 비밀이었다. 민재는 두려웠다. 태연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 민재에게 말했다.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말해도 괜찮아. 나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어.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그는 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재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태연아,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 나도 그래. 그 순간, 시장의 소음은 사라지고, 둘만의 세계가 펼쳐졌다.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버려진 줄 알았던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벅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태연의 아버지가 그들의 만남을 눈치챘다. 태연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이름난 상인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태연을 불러 세우고 소리쳤다. 너, 그놈이랑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할 셈이야. 태연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반항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민재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태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의 눈초리와 가족의 압박은 그들을 점점 더 옥죄어왔다. 민재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는 태연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재는 태연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의지를 시험하듯 거칠었다. 태연의 아버지는 점점 더 태연을 감시했고 시장의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기 저 생선 장사 아들. 이상한 애랑 자꾸 어울린다던데? 속삭이는 목소리들은 민재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는 시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는 태연을 만나기 위해 밤늦게 시장으로 향했다.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 태연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밝은 미소 대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재야. 우리 정말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서로를 믿는 한. 괜찮아. 하지만 그의 말은 자신을 다독이는 주문 같았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쳐갔다. 며칠 뒤, 민재는 태연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다. 태연의 아버지가 시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었다. 민재는 태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 그는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쓴 그 편지에는 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태연아, 너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그날 밤, 태연은 민재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대신 태연의 아버지가 골목 끝에서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우리 태연이한테서 떨어져.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민재는 숨이 막혔다. 그는 태연의 아버지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재야. 미안해. 왜 미안해? 나한테 왜 미안해? 민재는 다급하게 물었다.
태연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아빠가 나를 지방으로 보내려고 해.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태연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도망치자. 우리 같이 서울을 떠나자. 태연은 잠시 망설였다. 민재야. 그게 가능할까?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너만 있으면 돼. 나한테는 그거면 충분해.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태연은 결국 민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 부산의 바다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듯했다. 민재는 태연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그들은 짐을 꾸렸다. 민재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태연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앞으로의 삶을 꿈꿨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재는 불안했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표를 손에 쥔 채 민재는 태연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기차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태연의 아버지와 몇몇 시장 상인들이었다. 태연아,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재는 태연을 지키려 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 태연은 끌려갔다. 민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태연은 점점 멀어졌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서울역에 서 있었다. 태연에게서 온 문자가 그의 전화기에 떠 있었다. 미안해. 민재야. 하지만 너를 잊지 않을게.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놓쳤지만 그는 태연을 다시 찾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재는 태연을 잃은 후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원룸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서울의 불빛만이 그의 외로움을 비췄다. 태연의 마지막 문자는 여전히 그의 전화기에 남아 있었다. 너를 잊지 않을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태연을 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태연의 아버지가 그를 지방으로 보냈다고 했지만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었다. 민재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다. 태연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리고 그를 되찾기 위해. 시장의 포장마차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태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민재는 태연이 일했던 생선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민재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태연이 걔 아버지가 데리고 부산으로 갔어. 더 이상 여기서 못 보게 하려고. 부산. 민재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박혔다. 그는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돈이 없었다.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던 터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민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돈을 모았다. 낮에는 시장에서 태연의 소식을 물었고 밤에는 부산행 기차표를 사기 위해 돈을 아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시장에서 태연의 친구인 은서를 만났다. 은서는 태연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일했던 23살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조용히 말했다. 태연이가 너 얘기 많이 했어. 너한테 미안하다고.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은서야. 태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부산에 있는 작은 어시장 근처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정확한 주소는 몰라. 하지만 태연이 너 생각 많이 해. 그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은서에게 부탁했다. 만약 태연이 연락하면 내가 찾고 있다고 전해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드디어 부산행 기차표를 샀다. 기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태연을 떠올렸다. 태연의 미소, 그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들. 민재는 가슴 깊이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부산에 도착한 민재는 어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바다 냄새와 갈매기 소리가 뒤섞인 곳. 민재는 태연을 찾기 위해 시장을 헤맸다. 하지만 태연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어시장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 따끈따끈해요.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달려가 포장마차를 들여다보았다. 거기 태연이 있었다. 땀에 젖은 얼굴, 여전히 따뜻한 미소. 태연아. 민재가 소리쳤다. 태연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너 어떻게? 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그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너 찾으러 왔어. 이번엔 절대 안 놓쳐. 태연은 민재를 마주 안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민재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제 같이 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잊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다. 태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고, 부산에서도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재와 태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원룸을 얻었고, 어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부산의 어시장은 민재와 태연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사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다. 아침이면 어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밤이면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팔며 생계를 꾸렸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장의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저기 저 두 남자. 같이 산다던데. 그러게. 좀 이상하지 않아? 속삭이는 목소리들은 민재와 태연의 귀에도 들어왔다. 민재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태연은 점점 더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민재야.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어느 날 밤. 태연이 물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 하지만 태연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를 기억했다. 서울에서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그 차가운 눈빛. 태연은 민재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러던 중 태연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찾아왔다. 그는 어시장에서 태연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태연아. 아직도 그놈이랑 어울려. 집으로 돌아와. 민재는 태연을 지키려 했지만 태연의 아버지는 그를 밀쳐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어. 그의 아버지는 태연을 끌고 가려 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태연의 손을 잡았다. 놔주세요. 태연이는 제 인생이에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연은 아버지와 민재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민재를 잃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민재랑 같이 있을 거예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태연의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와 태연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또 한 번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시장의 상인들은 그들을 점점 더 멀리했다.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그들의 원룸은 점점 더 초라해졌다. 민재는 태연을 위해 강해지려 했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태연은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부산을 떠나 더 작은 마을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곳에서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다. 어느 날, 태연이 어시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생선을 운반하던 트럭이 그를 스쳤다. 태연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민재는 그의 곁을 지켰다. 태연의 다리는 심하게 다쳤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었다. 민재는 태연을 돌보며 밤낮으로 일했다. 그는 태연의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돈은 점점 더 부족해졌다. 태연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민재야.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나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민재는 태연의 말을 끊었다.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태연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의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더 강해지기로 했다. 민재는 태연이 회복될 때까지 그를 지킬 것이고, 태연은 민재를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도 점점 더 깊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태연의 아버지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다시 부산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태연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민재는 태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태연의 아버지와 대면하며 말했다. 태연이를 사랑해요. 그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발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태연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했다. 너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민재와 태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더 강하게 서로를 붙잡았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낼 것이다. 태연의 회복은 느렸지만 민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 침대 옆에서 민재는 태연의 손을 잡고 그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연은 민재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너 없었으면 나 어땠을까? 태연의 말은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민재는 태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어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하지만 태연의 병원비는 그들의 재정을 빠르게 갉아먹었다. 민재는 지쳤지만 태연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민재를 만났다. 너 때문에 태연이가 이렇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단호했다. 저는 태연이를 사랑해요. 그를 지킬 거예요. 태연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병원을 떠났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태연이 퇴원한 후 그들은 다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태연은 아직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이 돌아왔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새 출발하자. 나도 곧 다시 일 시작할게. 민재는 태연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들은 다시 어시장에서 일 시작했고 조금씩 안정된 삶을 꾸려갔다. 하지만 시장의 소문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떤 상인들은 그들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비웃었다. 민재와 태연은 그런 시선에 익숙해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은서를 다시 만났다. 은서는 부산으로 이사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와 태연을 보고 반갑게 웃었다. 너희 아직 같이 있네? 대단하다. 진짜. 은서는 그들에게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민재와 태연은 카페에서 서빙과 주방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은서의 카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민재와 태연은 처음으로 세상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연의 아버지가 은서의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태연을 다시 데려가려 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런 삶이 뭐가 좋다고. 태연은 아버지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민재랑 같이 있는 게 제 행복이에요. 민재는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할 뿐이에요. 태연의 아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갔다. 민재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시련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시장의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은서의 카페에도 그 소문이 퍼졌다. 일부 손님들은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민재는 태연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도 버티지 못하면? 더 멀리 가자. 우리만의 세상을 찾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갈 생각이었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듯했다. 그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나 사실 무서워. 우리가 어디로 가든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민재는 태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는 한, 어디서든 괜찮아. 너만 있으면 나한테는 충분해.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도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재와 태연은 제주행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낼 것이다. 민재와 태연은 제주로 떠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들은 은서의 카페에서 번 돈으로 제주행 비행기 표를 샀고, 작은 짐을 꾸렸다. 제주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땅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서 민재는 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태연아, 우리 이제 자유야. 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좋아.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았다. 공항에서 태연의 아버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태연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너 정말 이렇게 떠날 거야. 가족도 다 버리고. 태연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를 사랑한다면 제 행복을 인정해 주세요. 저 민재랑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민재는 태연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를 막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할 뿐이에요. 태연의 아버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다.
그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희가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그 말은 민재와 태연에게 상처로 남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비행기에 올라 제주로 향했다. 제주의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일 시작했고 지역 주민들과 조금씩 친해졌다. 제주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와 태연은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삶을 꿈꿨다.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너랑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 민재는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함께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한 번의 시험을 맞았다. 태연의 아버지가 제주로 찾아왔다. 그는 그들의 식당으로 찾아와 태연에게 말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돌아와. 아직 늦지 않았어. 태연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저 여기서 행복해요. 민재랑 같이 있는 게 제 인생이에요. 제발 저를 인정해 주세요. 민재는 태연의 곁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태연의 아버지는 그들의 단호한 모습에 한숨을 쉬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갔다. 그날 밤, 민재와 태연은 바닷가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고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만큼 강했다. 민재는 태연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야. 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재야.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은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들은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가족처럼 지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민재와 태연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세상이 언제 다시 그들을 시험할지 몰랐다. 그들은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으며 어떤 미래가 오든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주의 시간은 민재와 태연에게 평화로운 나날을 선사했다. 그들은 바닷가 식당에서 일하며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유대를 쌓았다. 아침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사랑은 제주의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그들의 행복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태연은 가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재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태연은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태연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나 아빠한테 한 번 더 말하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여주고 싶어.
민재는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 태연의 아버지를 만났다. 태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저 민재랑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민재는 태연의 곁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태연의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이 있었다. 너희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다. 너희를 인정하마. 그 말은 민재와 태연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태연의 아버지는 완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민재와 태연은 제주로 돌아왔다. 그들은 식당을 더 키웠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제주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태연은 제주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꾸렸다. 그들은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서로에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며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민재는 태연에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태연아, 우리 영원히 같이 있자. 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았다. 그래. 민재야. 영원히. 그들의 결혼은 작았지만 제주의 바다와 하늘이 축복하는 듯했다. 은서와 몇몇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태연의 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는 편지를 보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재와 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주의 바닷가에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살아갔다. 1998년 민재는 시장에 버려진 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을 만큼 강했다. 민재와 태연은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자신들만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